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18개 행정부처 정책 수행 평가에서 최하위로 추락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정부 각 부처 정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 아들의 황제 휴가 청탁 의혹 사건을 겪은 법무부가 지난달 12위에서 15위로 4계단이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밉상, 추미애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관 취임 이후 사사건건 말썽과 논란을 일으킨 추미애 법무부가 정책 능력,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하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리얼미터는 지난달 2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 9,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조사에서 보건복지부가 평점 59.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의 역할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기획자정부 순으로 순위가 나왔는데요. 남편 이일병 교수가 호화요트 구매차, 해외여행을 떠나서 큰 무리를 빚은 강경화 외교부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렴치하고 뻔뻔한 특권과 반칙의 끝판왕격인 강경화 남편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감안한다면 아마 다음 달 조사에서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조차 패싱한 외교 무능, 고가 다주택 소유 문제 등 3종 세트가 겹친 강 장관이 최하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목할 것은 최하위로 평가받는 15위에서 18위권 부처들입니다. 평점 36.4로 낙제점을 받은 법무부는 11위에서 15위로 추락했는데요. 서울 동부지검이 추미애 아들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수사 결과를 믿는 국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지검장부터 말단 수사관까지 수사팀을 꾸려서 미리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은 수사를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입니다. 수사라기보다는 진실을 은폐 왜곡하는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청탁 의혹을 입증할 카투사 지원장교 김모 대의 증언은 깡그리 무시하고 아들 서 씨의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니 짜고 친 고스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결과 추미애 아들은 이제 서울 고검과 대검의 항고, 재항고 수사, 나아가 특임검사나 특검의 수사를 받는 2라운드, 3라운드 수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이념 통일부가 16위,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 등 23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김현미 국토교통부가 17일 추악한 윤미향 사건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이기를 포기한 이정옥 장관의 여성가족부가 18일 꼴등을 차지했습니다. 고유 업무인 여성 청소년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등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여성가족부를 차제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리얼미터 부처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문정권 행정 각 부처 장관들의 업무 역량과 국정수행 능력을 얼마나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부처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개각 구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추미애, 김현미, 강경화 장관들이 개각 1순위로 거론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과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달라서 설사 국감과 예산안 처리 이후 연말쯤 개각이 이루어진다 해도 국민 염장지르는 5기 개각 내지 친문인사 대선 캠프 출신들이 끼리끼리 나눠먹는 먹튀 개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추미애는 아들 사건 말고도 자신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이 20건이 넘고 있을 정도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개각 0순위로 꼽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과 친문 실세들은 정권을 지키는 버팀목처럼 여기면서 끔찍이 추미애를 챙기고 있어서 자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인사권을 휘둘러서 검찰을 예완견 검사들로 완전 장악해버렸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비롯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 태양광, 신라젠, 상상인, 우리들 병원 등 권력 실세 개입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비리 사건들은 수사팀 자체를 해체하는 원천 봉쇄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서 전전긍긍해온 시세들 입장에서 추미애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등 아직 토끼 사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형편은 못 됩니다. 아무래도 토사구팽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해서 당분간 자리를 지켜주면서 내년 4월 재보선 문제와 연계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추미애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상임위 국회 국방위원회는 야당 측이 10여 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한 사람도 받아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 초반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상황입니다. 증인이 하나도 없는 증인 제로의 추미애 국감이 될 판입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아들 서모 씨의 황제 휴가를 공익 제보한 현모 전 병장과 카투사 지원단장을 지낸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한사코 막무가내로 반대하면서 추미애 보호에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문 정권의 눈에는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 탈영 의혹 사건을 덮느라 군의 신뢰와 명예까지 땅바닥에 떨어뜨린 추미애를 저렇게 감싸고 돌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권 핵심부와 친문 실세들은 추미애를 총알바지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자신들의 치부와 구린 곳을 가려보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추미애와 관련해서 또 다른 큰 건이 터진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 정책능력 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추미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